다쳐서 온 사람들 좀 쉬어라 했는데 또 운동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뛰시 제가요? 네. 맨날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 인대나 힘줄은 이렇게 달리다 보면 단련이잖아요. 이게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 솔직히 건강한 게 맞는지 달리기가 노화를 촉진시키는 여러분 달리기 하다가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쉬라고만 하시죠. 근데 의사가 러너라면 그만큼 이 운동인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셨습니다. 의사 러너 잘쌤님입니다. 저는 러닝비하인드 채널 운영하고 있는 잘쌤 박대건이라고 합니다. 경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한 6년?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부상도 많았고 혼자서 시행착오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뛰고 있고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대여섯 번 정도는 아마 뛰는 것 같아요. 달리기가 선생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취미 중에 하나였고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그때도 재밌을 만한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냥 그 정도 취미였었어요. 하다 보니까 대회 나가고 막 이제 하다 보니 이제는 진심으로 하게 됐죠. 동기부여가 막 끝도 없이 계속 돼가지고 기록에 대한 목표도 조금씩 그런 상태입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보통 러너들이 많이들 겪는 그런 통증? 그쵸. 그런 질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흔하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들은 힘줄이랑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러닝은 폭발적으로 힘을 내는 거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제 힘을 계속 받는 운동이다 보니까 근육보다는 이제 근육이 이어져서 붙는 그 힘줄 자리, 네네. 힘줄염이 제일 흔하죠. 복숭아뼈 근처로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근육이 내려가서 이제 붙는 자리들이다 보니까 뭐 비골 건염, 뒤꿈치 쪽이면 아킬레스 건염, 발등이 아프다고 하면 이제 발가락으로 가는 힘줄들에서 또 염증이 생긴달지, 햄스트링 건염, 발바닥 같은 경우는 족저근막염, 신스프린트. 약간 한숨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신스프린트 유명하고. 겪으셨나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흔하고 많죠. 또 아픈 뭐지? 인터넷으로 하루 종일 찾아보거든요. 의사들이 조금 얘기할 때도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아픈데 원인이랑 이런 건 대충 알겠고 그래서 치료 방향이랑 이런 것도 알겠어. 근데 환자는 이제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뭔데요? 인대예요? 힘줄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진단을 내려달라 이거지.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치료 방향이 같으니까 굳이 MRI를 찍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치료하면 됩니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거든요. 다쳐서 온 사람들이 병원에 왔는데 좀 쉬어라 했는데 또 운동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일단은 근데 저도 잘 못하거든요.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너무 가는 부분이긴 하고 쉬는 걸 잘 못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신기하다. 의사가 러너라서 쉬는 걸 못한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제가 러너가 아닐 때는 사실 안타까워했어. 쉬면 좋아질 텐데 왜 그럴까? 네. 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어떤 비유로 설득을 해야 이 사람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거나 좀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오히려 이제 제가 러닝을 하고 나서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 훈련의 어떤 일종으로 생각을 하고 쉴 때 확실하게 좀 쉬어주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또 저 잘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르네요, 정말. 어제 제가 영상 봤거든요. 하프 뛰실 때였나? 통증이 올라오는데 계속 뛰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환자의 입장으로는 반가웠다니까. 아, 그쵸. 나는 나중에 다치면은 저 사람한테 진료를 받아보니까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사실 아플 때마다 다 멈출 수는 없고 어쨌든 또 이겨내고 하는 과정에서의 또 그런 재미나 또 성취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 뛰어보기도 하고 한 1, 2주 좀 고생하면서 혹은 뭐 좀 휴식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맘먹고 나온 대회인데 좀 참고 뛰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 누구나 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친구들이 좋아하고 있어. 왜냐하면 같이 뛰다 보면 아픈데도 참고 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는 아프면 좀 쉬는 스타일인데 준필이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운동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의 건강보다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저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환자들 워낙 많이 보니까 분명히 어딘가 이제 다치든 수술을 하든 아니면 어디가 좀 몸이 약해지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조건 그런 순간이 언제는 올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회복하고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운동을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운동을 예전에 해봤던 사람들은 이걸 이겨내기 위한 재활 치료 과정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불편감인지 아니면 혹은 좀 무리하면 안 되는 상태인지에 대한 구분이 본인이 스스로 다
기준이 세워져 있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만 이상해도 난 못하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디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차이 진짜 많이 나. 나중에 재활치료할 때 뭐 그냥 뭐 여담이 없어요. 초보자들은 조금만 뛰어도 아플 때가 많잖아요. 인대나 힘줄은 이렇게 달리다 보면 단련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단련되죠. 단련돼요. 관절이랑 연골 같은 건 계속 달아가는 건 똑같은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면 그 주변에 잡고 있는 힘줄이나 인대들이 어쨌든 강해질수록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지죠. 강해지고 근육 강해지는 것처럼 똑같이. 특히 초보 러너들은 쉽게 무리가 오기 때문에 왜냐면 몸이 너무 약해져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하지만 약한 만큼 또 금세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처럼 강한데 그거보다 더 강한 힘으로 온 부상보다는 약하지만 뭐 살짝 했을 때 오는 부상이다 보니까 또 금세 회복돼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면 강해질 수 있죠. 그럼 제가 느꼈던 게 족저근막염이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러닝을 하면서 더 아파졌다고 했잖아요. 그쵸. 초반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원리인지. 비슷하기는 한데 지금 얘기한 거랑 뭐 꼭 다르지는 않은데 족저근막염이나 신스프린트는 제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완전히 나았을 때까지 휴식하고 이제 뛰라고 안 하거든요. 그 두 부상은 좀 약간 가져가야 되는. 왜냐면 너무 오래 걸려. 너무 과도하게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막 더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절하면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좋아져. 저도 족저근막염이 오래됐는데 다른 부상이 왔어요. 약간 장경인대 증후군 비슷한 부상이 와서 한 3주 정도를 쉬었더니 같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계속 가져가다가 다른 부상이 왔을 때 같이 쉬어. 겸사겸사. 아무튼 아마 달리기 하시면서 초반에는 오히려 있었던 게 좀 악화되는 상태였을 건데 그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어쨌든 훈련을 가져가면 같이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뭐냐면 뭐 스트레칭도 하시고 아마 했을 거니까. 네네네 맞아요. 저희가 소염 진통제도 먹고 파스도 진짜 많이 뿌렸거든요 여름에. 달리기 하기 전에 막 뿌리고 달리기 하다가도 뿌리고 마라톤 대회 나갈 때도 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소염 진통제를 먹거나 파스를 뿌리면 통증을 어쨌든 못 느끼는 거니까 이게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 대신에 이 소염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건 또 부상의 또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상이 진짜 와가지고 먹어야 되는 순간에는 먹는 게 필요할 수 있거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부상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통증을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을 먹고 뛰었을 때 오히려 부상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의사의 입장에서 말을 한다고 하면 사실 훈련 때는 굳이 먹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요? 훈련 때 굳이 차라리 내 몸에 더 예민하게 느끼고 통증이 있거나 불편감이 있는 곳을 느끼고 인지한 다음에 보강 운동을 해준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약을 먹어서 그거를 해결하는 거는 이제 뭐 대회 때 내가 준비를 해서 이제 대회 나가는데 조금 불편해. 그러면 이제 약을 먹고 조금 참고 이제 기록을 위해서 조금 뛰어든달지 그런 식은 좋지만 굳이 훈련 때는 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부상 회복에도 그렇고 몸의 회복에도 그렇고 파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효과가 적기 때문에 사실 뿌리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파스 시원한 것들 많잖아요. 중간에 이제 열 올라오고 할 때는 좀 시원하게 좀 뿌려주고 하면은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긴 하니까 파스 정도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염증을 완화시켜서 통증을 줄여준다는 건데 소염 진통제가 꼭 필요한 경우는 이제 염증이 생기면 너무 그게 과한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몸에서 그거를 진짜 타이트하게 잘 컨트롤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소염을 통해 가지고 염증을 좀 제어해줘서 너무 심하게 붓거나 너무 심하게 열나거나 너무 심하게 통증이 있는 걸 막아주는 건데 적절한 염증을 굳이 막아버릴 필요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도 아플 땐 먹는다. 가만히 있을 때 괜찮으면 안 먹고 안 움직인다. 저희가 여름에는 냉찜질을 주로 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온찜질을 하는데 이게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요? 시간이나 뭐 기준? 보통은 우리가 온몸을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필요한 관절이나 그런 부분을 그냥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무릎이 조금 약한데 오늘 열심히 뛰고 왔다고 하면 이제 무릎 쪽에다가 냉찜질을 해주는 거죠. 온도가 오를 거니까. 특히나 이제 부상이 살짝 온다고 하면은 이제 뜨끈뜨끈 하거든요. 냉찜질해서 자꾸 다운시켜 주는 거죠. 시간으로 나누는 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그러니까 처음엔 냉찜질, 이후에 온찜질. 심한 부상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까지도 냉찜질 하기도 하고 초기 냉찜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시간 막 1시간 이상 뛰고 엄청 추워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반신욕을 하거든요. 그거 도움 될까요? 그렇죠. 좋아요? 네. 왜냐면 몸이 너무 차져 있으니까 따뜻하게 뭐 이렇게. 사우나 가는 것도. 근데 이제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사우나 가서 몸 풀어주는 것도 좋은데 이제 막 예를 들어서 풀코스를 이제 좀 뛰어가지고 막 관절이나 이런 데도
애들이 막 뜨끈뜨끈한 상태라고 하면은 굳이 사우나를 가서 온도를 올릴 필요는 없고, 강도가 높았을 때는 약간 냉찜질이 오히려 좀 부상 예방에는 또 도움이 되니까 필요한 부분에 이제 그렇게 냉찜질을 해준다 할지 그렇게 하고 사우나는 하루 이틀 뒤에 가시면 되고. 달쌤님도 달리다가 아프신 적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셀프로 엑스레이 찍고 치료하셨는지. 저는 뭐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스스로 네, 셀프로요? 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더 자세히 보고 어딘가 이렇게 본인도 몰라. 솔직히 이 달리기가 건강한 게 맞는지 맞을까요? 건강한 게 맞을까요? 그게 그런 통증들을 겪으면서 사실 튼튼해지거든요. 와 이거 진짜 다르다. 다르다. 왜냐면 그 정도도 못 견디는 몸이었던 거잖아. 그랬는데 이제 조금 더 튼튼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건강해지는 게 맞고, 제가 맨 처음에 10km를 달렸을 때 걷다 뛰다 해가지고 뭐 70분 가까이 아마 걸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한 1, 2주가 무릎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밤에도 막 뜨끈뜨끈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10km 뛰고 출근하거든요. 피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건강해진 거죠. 문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재미와 성취만을 위해서 너무 무리한 어떤 도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 그럴 때는 조금 사실 무리가 올 수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것도 저는 너무 막 심하게 말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건강하게 음식 먹는다고 해도 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있고, 사실 100% 우리가 다 건강하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운동도 무리 안 하고 맨날 어떤 강도의 운동만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지루할 수는 있겠네요. 좀 재미도 좀 있고 하려면 좀 도전도 해보고 조금 아픈 거 좀 이겨내도 보고, 사실 그런 과정들이 좀 재미를 위해서, 정신적인 거. 행복감을 위해서 또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맨날 건강을 위해서만 어떻게 해. 굉장히 동안이신데 저랑 띠동갑이시거든요. 진짜 네, 진짜 완전 동안이신데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달리기를 하고 나면 굉장히 수척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기가 노화를 촉진시키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잘쌤님이 타고나신 건지. 저도 예전에 영상에서 달리기랑 이제 늙는 거에 대한 그런 영상을 했었는데, 그 영상이 지금도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다들 궁금해하시나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달리기는 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노화를 늦추는 게 맞죠. 덜 빠르게 늙게 하는 거긴 하죠. 사실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피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 러너스 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얼굴이 조금 이제 빨리 늙는 느낌이 드는 것 중에 두 가지 이제 얘기한다고 하면 자외선하고요, 수분 손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반 달리기 딱 하고 오면 확 늙죠, 얼굴이. 왜냐면 수분이 확 빠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분 공급 중간중간에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고, 자외선이 제일 달리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제일 적이죠. 그런 거. 달리기 자체는 유산소 운동으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화를 막아줄 수 있다. 유튜브 보면서 막 그런 얘기 사실 많이 하잖아요.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나랑 배경도 다르고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서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저야말로 러닝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30분 달리기, 1시간 달리기 할 수 있으면 진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5년을 앉아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다 누구나 너무 무리하지만 않아요.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님 채널에 가시면은 부상 관련 이야기나 평소에 궁금하셨던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채널에 놀러 가셔서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도 워낙 잘하시고, 그리고 러너 선생님이시잖아요. 러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공감도 되시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가세요. 알겠습니다.